네,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 구간 내에서의 거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넘어가자고 하니까 딱히 모멘텀이 부족하고, 즉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명분이 없고 모멘텀이 없으니까 수급이 따라붙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주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요. 내일 저녁 때 이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 결과가 우리나라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런 브렉시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에서는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지만, 현물에서는 장중 내내 매도를 좀 하다가 막판에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주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요건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브렉시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조금은 나와줘야 외국인들도 뭔가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7월 달이 바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빠르게 우상향으로 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관망 장세가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탈퇴보다는 잔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이런 찬반 의견이 사실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잔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건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더 반영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금요일날 이 결과가 좀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브렉시트가 진행이 돼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1850에서 1900 사이,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서 오히려 좀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그걸 역이용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밑에서 잡아 들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마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거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솔직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그거는 기회지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밑에서 적극적으로 잡아 들어가야 되는 만큼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키워가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지금 이 시장의 추이를 분명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뚜렷하게 잘 간 거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도가 오늘 한 3% 거의 4% 가까운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쪽이죠. 이 제약 쪽은 거의 다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팔아버리는 게 아마 제약 쪽일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최근에 고점에서 쌍봉 찍고 무너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약주들에 대한 조금 주의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제외하고는 뭐 뚜렷하게 뭐 잘 간 거는 없습니다. 잘 간 거는 없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학업종에서는 뭐 S-OIL이라든지 OCI 뭐 이런 종목들이 몇몇 개만 잘 갔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보합권 내지 강보합 내지 약보합권 정도에서 시세가 조금 형성이 됐었던 그런 하루의 모습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변수가 조금 확인되고 나야 외국인이 됐던 누가 됐던 좀 수급도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수급도 조금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는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만 조금 보수적인 대응 관점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유지하시고 현금 비중을 키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사실 코스닥도 최근에 흔들렸었던 이유들이라든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 쪽,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이 버텨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크고 많거든요. 크고 많은데 지금 제약 쪽,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이 종목들로 하여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쉬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코스닥 시장은 솔직히 올라가기는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조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심이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왔다 갔다만 지금 4월 달부터 3월, 4월, 5월, 6월에 이르기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개별주들만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테마주들만 조금 급등을 보였었고 철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신공항 관련주들도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신공항도 솔직히 가덕도 쪽하고 밀양 쪽은 거의 급락이 나오는 밀양 쪽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 김해공항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을 좀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성창기업지주라든지 부산에 위치한 성창기업지주라든지 부산에 위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즈텍 WB라든지 그다음 부산 산업이라든지 뭐 이 중에서도 종목들의 흐름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신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된 재료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부산 가덕도가 무너지면서 안 되면서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다시 시장에서는 테마주 관련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신공항 관련해서 또 이런 모멘텀들은 이제 거의 뭐 끝나버린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동이나 등락의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분명히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튀어가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짧게 좀 보셔야 되고 반대로 이 새우글로벌이나 이런 쪽은 거의 점화한가거든요. 거래량이 오늘 4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한가 잔량이 거의 800만 주, 거의 900만 주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900만 주에 육박을 하는데 신용 비율이 8%예요. 신용 비율만 해서 한 57억인가요? 한 60억에 육박하는 신용 잔고가 있고 거기다 뭐 스탁론이나 뭐 이런 것들 죄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하한가에 물량 걸리다 보니까 하한가 잔량이 거의 뭐 900만 주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두올 산업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두월 산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거의 하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관련주에 대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테마주의 거의 말로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이런 테마주들이 그 기대감이 꺼졌을 때에 그 꿈과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주가의 하락, 이럴 때는 또 급락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신공항 관련주들이 아마 조금 힘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홈센터도 급락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 한국선제도 급락이 좀 나왔고,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하고 무너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마 당분간 이 신공항 관련 주들은 상당히 또 힘든 나날의 연속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신공항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오고 밑에서 쉬어가고 바닥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텐데, 철저히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꺼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좀 쉬어가고 조정받고, 오히려 지금 신공항 관련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신공항 관련주들이 무너졌지만, 이 신공항 관련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럼 다음 테마는 뭐가 갈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쉬었던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또는 OLED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김무성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왔습니다. NK 순환 테마죠. 어차피 다시 빠지는 건데, NK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오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전방이라든지 체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거의 순환 테마의 일환으로 해서 반등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김무성 관련주 쪽으로 흐름이 넘어왔지만, 다음번에는 안철수 관련주들 쪽으로도 흐름이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그동안에 파동이 한번 없었거든요. 써니전자나 다물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 반등 파동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 테마의 성격으로 한번 흐름이 돌아간다면 여기도 단기적인 파동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동안의 조정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 테마의 성격으로 이런 쪽으로도 흐름이 좀 더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만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고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브렉시트의 여부, 이거는 꼭 확인하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인되는지만 조금 살펴보시고요. 조용히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대로 거기에서 이제 공격적인 매매나 매매 전략을 좀 다변화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라고 한다면은 곧바로 지금 무너질 때 종목을 잡기보다는 무너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포인트, 내려왔을 때 650포인트, 아마 급락이 나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겠죠. 650포인트보다는 더 많은 하락이 나올 텐데, 이거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고, 두렵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거고, 이 변수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은 하고요. 확인하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전략을 수정을 해서 가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전략을 수정을 해서 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는요. 남은 이틀 동안 대응 좀 잘 해보시고, 시장 대응 좀 잘 하셔서 6월달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6월 넘어서 7월달 이후의 흐름, 이 흐름에서 또 긍정적인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좀 있으셨으면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